살펴보도록 하죠. 이 앞에서는 동일한 원자들끼리 결합했을 때 분자 오비탈을 봤는데요. 이번엔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분자 오비탈을 형성할 것인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주기율표에서 이웃한 원자들, 바로 이웃에 있는 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원자들의 성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같은 원자들끼리 분자를 형성할 때 썼었던 MO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NO라고 하는 일산화질소의 경우 질소에는 5개의 최각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는 6개의 최각 전자가 있죠. 그래서 토탈 11개, 11개의 최각 전자가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N2 기체의 그 분자 오비탈에다가 11개를 쭉 채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2개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고, 결합성 오비탈에 전자쌍이 3쌍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반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6 빼기 1 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요, 이건 2.5 정도의 결합 차수가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결합 차수가 2.5 정도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분자 오비탈 모형을 이용해서 NO 플러스하고 CN 마이너스 이온의 자기성과 결합 차수를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NO 플러스네요. NO 플러스. 아까 여기 전자 하나 들어가 있던 걸 빼버린 게 바로 NO 플러스겠죠. 그럼 이대로 하면은 얘는 결합 차수가 3차네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강한 결합성을 띠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CN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CN은 C가 4개, N이 5개 있으니까 토탈 최각 전자는 뭐 9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9개. 자, 그래서 9개의 전자를 여기서부터 쭉 채워 주시면은 여기에 전자가 하나 없어져 있는 이런 상태겠네요. 자, 그러면 CN 마이너스라고 해놨네요. CN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 전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0개죠, 10개.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얘도 결합 차수가 3차가 나오겠구나. 이 전자 지우면 안 되겠죠, 10개니까. 자, 그래서 NO 플러스하고 CN 마이너스의 결합 차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성은 전부 다 이게 쌍을 이룬 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자기성이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두 이온 모두 반자기성이고 두 이온의 결합 차수는 둘 다 3차. 그래서 분자 오비탈 그림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서 두 원자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웃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원자 번호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원자들끼리가 분자를 형성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동핵 이원자 분자 결합처럼 그 분자 오비탈을 그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마다 완전히 새로운 몰레큘러 오비탈을 그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플로리나 수소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1주기 원소고 이건 2주기 원소죠. 거기다가 수소의 성질하고 F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H의 전자 배치는 1s1이고요. F의 전자 배치는 1s2, 2s2, EP5죠. 그래서 F의 EP 오비탈의 전자 한 개만이 수소와의 결합에 사용되고 다른 원자가 전자들은 편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다 따로 독립적으로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F에서는 원자가 전자가 핵에 더 강하게 결합한다. 다시 말해서 전기음 성도가 매우 세다는 얘기예요, F는. 그래서 F의 EP 전자가 H의 1s 전자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왜? 전자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 핵의 인력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바로 플로린 원자의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한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수소 원자 핵에 들어있는 1s 오비탈의 전자 한 개, 그걸 이렇게 에너지별로 이 EP 오비탈의 전자가 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이미 에너지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홀전자가, 이 홀전자들이 각각 서로 다가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게 되면은, 어쨌든 F 원자도 H 원자도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는 두 원자 핵 사이에 전자쌍을 놔두게 되면 조금이라도 원자 핵의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약간이라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주 강력한 애랑만 하니까 많이 낮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시그마 스타 오비탈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근데 어쨌든 F 입장에서도 홀로 있는 전자를 가졌을 때보다는 결합전자쌍을 만들어 두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 이게 바로 결합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 전묘화처럼 전자 분포도로 이제 이걸 나타내는데요. 일단은 수소 원자에게 점이 찍혀 있는 것보다는 F 원자 핵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평균 거리를 본다면요, 이렇게 본다면 요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전자가 주로 발견되는 게 이 F 쪽이죠. 이렇게 H 쪽은 오히려 전자가 좀 덜 발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다른 고립전자쌍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제 전자 모형과 분자 오비탈 모형의 결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핵 이원자 분자의 결합, 이런 것에서 보면은 어쨌든 동핵 이원자 분자의 결합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약간 설명하는 게 좀 껄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앞에 8장에서 얘기했었던 편제 전자 모형 이거하고 여기 9장에서 배운 분자 오비탈 모형, 이걸 다 결국에는 정확한 분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그 이론을 두 개를 절충해 가지고 가장 그 분자 구조가 가진 특성을 설명하기 쉬운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결합 모형은 편제 전자 모형의 단순함하고 분자 오비탈 모형의 비편제 성질을 함께 가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설명을 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공명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분자에서 시그마 결합은 편제 전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지만 파이 결합은 분자 오비탈 모양으로 설명하는 게 그게 더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오존 분자인데요. 오존에서 여기가 형식전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이 자리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여기는 여전히 플러스 전화를 띄겠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산소하고 이 산소가 마이너스 전화를 한 번씩 번갈아서 가지는 이런 상태가 돼서 공명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것들은 산소 원자 3개가 시그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시그마 전자쌍들은 편제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고, 오직 이들 사이에 있는 파이 전자만 이렇게 여기랑 저기로 양쪽으로 번갈아서 생기게 되니까 비편제화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란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웠는데요. 이게 전자쌍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얘가 가져가 버리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고 나서 얘가 또 전자쌍을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가져가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NO3를 이렇게 중심에 있는 질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3개 달라붙어 있는데, 파이 전자는 이렇게 각 산소들에게 3분의 1씩 공유를 시켜주고 있고요.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각각 3분의 1 마이너스씩으로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자 오비탈 형태로 전자를 공유해 버린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들은 편제된 모형으로 딱 원자와 원자 핵 사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그 공명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될 때, 이게 이제 벤젠 고리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그마 결합만 쭉 표현해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파이 결합까지 모두 표시해 주면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 다녀요. 이렇게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위치가 싹 바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역시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죠. 수소들은 생략하고 전자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파이 전자는 시그마 전자는 그냥 편제 모형으로 설명하고요. 분자 오비탈로 따로 설명 안 하고 이 안에 있는 파이 전자들만 이제 분자 오비탈 모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 분자 오비탈이 몇 가지가 생성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탄소마다 p 오비탈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p 오비탈들을 이용해서 6개의 p 오비탈이 분자 오비탈에 참여했으니까 6개의 오비탈이 새롭게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때 밑에 있는 3개는 여기는 결합성 파이, 위에 있는 3개는 반결합성 파이 스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가 파이 결합에만 들어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6개를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축퇴되어 있고요. 그래서 6개가 다 채워지면은 결합 차수가 3차. 이 분자 내에 파이 결합은 한 3개 정도 존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기준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다 에너지의 이득을 크게 보고 있겠구나. 결합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을 거야 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제된 그러니까 공유 결합 모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 모형하고 2가지를 절충해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자들의 모형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혼성 오비탈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들은 전부 혼성 오비탈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돼서 시그마 결합이 총 6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수소들하고 각각 한 개씩 생겨서 여기도 6개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움직여 다니지 않는 고립되어 있는 마치 탄소 원자핵과 탄소 원자핵 사이에만 머물러 있고 탄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사이에만 전자쌍이 몰려 있는 이런 상태로 편제된 모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B 구조는요. p 오비탈들이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에 있는 p 오비탈, 여기에 있는 p 오비탈,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것처럼 p 오비탈을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통째로 하나의 오비탈이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p 오비탈 6개가 모두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버린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형성했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편제된 모형으로 파이는 이런 공명을 할 수 있는 파이들은 바로 분자 오비탈 모형으로 같이 2 개념을 합쳐가지고 설명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밑에 써있는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요. A 구조는 sp2로 혼성화된 6개의 탄소 원자들로부터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6개의 p 오비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파이 분자 오비탈 시스템이 형성된다. 해서 B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파이 분자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은 6개의 탄소 원자들에 걸쳐 비편제화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들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6개의 동등한 결합들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들 오비탈의 복합체를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벤젠의 구조는 비편제 파이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그리기도 한다.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유사한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원자 현미경이 개발이 돼서요. 이 벤젠 분자를 실제로 원자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탄소와 탄소의 이 결합 길이하고 여기에 있는 이 탄소와 탄소의 결합 길이가 이렇게 편제된 모형으로 그리게 되면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이중 결합인 부분이 더 짧고 단일 결합인 부분이 더 길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비편제화된 파이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결합 길이가 완벽하게 동등한 것으로 측정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 제대로 맞아 떨어졌네. 시그마는 그냥 편제된 모형으로 놔두고 파이 오비탈을 그냥 하나로 쳐서 분자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맞겠다. 그게 실제로도 증명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NO3-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산소들이
전부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버렸을 때 이게 결국에는 따로따로 파이랍을 하나씩 따로 가지고 있고 따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처럼 산소, 질소, 산소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버린 이런 비편제화된 파이 오비탈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명에 의해서 이동하는 p 오비탈 전자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파이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냥 편제된 모형으로 두 원자 핵 사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바로 이 9장 내용 전체를 다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자 오비탈 모형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